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상황, 시장 상황은 전체적으로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 제가 볼 때는 오늘 하루 종일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 막판엔 차익물 나오는 구간도 좀 형성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어제 선물 지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6,500에서 7,400 가는 구간은 분명히 발생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루에 다 따라잡아 버렸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봐야 돼요? 7,400부터 아마 기준을 두고 며칠간은 또 뭐합니까? 예, 약간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구간을 또 잘 버텨 넘어가야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은 8,20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달 사이 스펙을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또 혹시 눌려가지고 6,500 쪽으로 가까이 온다. 그러면 또 매수를 또 해주면서 비중 확대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8,200 쪽으로 가면은 계속해서 현금 확보와 수익 실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또 우리가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ADR이 상당히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감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거기도 레버리지 펀드가 또 생겼고 옵션에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조금 측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2, 3일 정도는 변동성이 상당히 좋을 수 있으나 어제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하루 정도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또 우리가 금토일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걸 금리를 0.25bp 올린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크게 시장에서 그 장중에는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긴 하겠는데 이미 시장에서 대부분 선반영을 했고요. 그런 관계로 최근에 보면 환율도 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건 아주 0.5bp까지 올리지 않는 이상에는 크게 시장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 뭐 한국은행이 그렇게 뭐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곳이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죠. 자, 그러면 뭐 그러려니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도 제가 항상 장이 안 좋을 때 여러분들이 팔로우를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왜 그래요? 예, 현금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하고는 과정 속에서 못 따라오는 것들이죠. 그런 현상들이 생겼을 때는 여러분 빨리 정상화 시켜주는 노력을 셀프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니큐어 뉴스는 계속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야지 뒤로 후퇴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릴 텐데요. 7월 코스피 대응에서 다시 한번 또 강조 드릴 거고요. 현대모비스, HD, 현대중공업, YC캠, 4일전기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전기에 대해서는 구두로만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막판에. 오늘 SK스퀘어에 대해서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습니다. 장중에 수익 실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블 포트폴리오로 가는 것들은 부담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원래 SK스퀘어는 하이닉스 ADR 상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롱숏을 진행하는 그런 게 기본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럼 그 목표에 맞게끔만 생각하면 좋겠죠. 상승 여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거를 따지게 되면 차트성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상승 여력이 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잘 알죠.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계좌에 손실 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대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수익도 확보하고 밸런스도 맞춰야 되고 항상 우리 계좌는 밸런스 게임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 의견 드리고 나서 쭉 보니까 이런 시간이 벌어졌습니다. 10% 초과했고 11% 초과했고 해서 140만 원 근처까지 갔잖아요. 그 정도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 우리가 4, 5일 거래했나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거래를 했으니까 충분히 그 정도 시간이면 원하는 만큼은 얻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나머지 것들은 셀프로 처리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삼성전자를 갖다 우리가 보유하기 때문에 비중 정리는 삼성전자는 SK스퀘어를 수익을 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냥 홀드하면서
가는 것으로 의견을 드릴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가이던스도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자사주 매입도 좀 해야 되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변화는 없고, 어제 또 다행히 디램 가격이 7% 하락했다, 6.8% 다시 반등을 했잖아요. 사실 디램 값이 그렇게 변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선물이 움직이는 건데, 그런 것들이 뭐하냐라고 생각하면 그 외국인 애들이 선물 갖고 장난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장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고요. 어쨌든 지금 최근에 보면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외국인들입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응이 좋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전공정 쪽은 지금 반응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쪽은 많이 올랐거든. 그럼 지금 저렴하게 가 있는 것들이 어딜까? 라고 한번 퀘스천 마크를 던져보세요. 어딜까요? 예, 후공정 쪽이 조금 아마 저렴해 있는 구간에 가 있을 거예요. 사실 전공정, 후공정 이게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죠? 개변적으로 보면 약간 밸런스 게임을 하고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비는요. 상시 들어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아, 투자자 할 게 정해져 있다. 원익 IPS 아니라니까. 좋죠. 물론 좋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가 어떤 걸 포지션을 잡아놓고 계속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몇 종목 안 돼요. 제가 이미 정리 드렸어요.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그리고 제가 TCK, 뭐, 리노공업, 뭐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래하시면 시간을 두고 간다고 해도 절대 여러분들께서 반도체 업황이 꺾이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QS케어는 또 기회가 되면 또 거래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이닉스 안 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야기 드렸고요. 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아주 그냥 귀에 뭐죠?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 드려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 전략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6,500과 6,700. 그러니까 6,500 아래쪽으로 내려가도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7,500과 7,600p. 여기 구간에서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현금을 확보하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걸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자, 8,000 이상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표현을 갖다 뭐 전량청산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가 원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들, 해당돼서 수익이 나고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뭐 한다? 많이 수익을 내는 구간이다. 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대한 전략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8,200 위로 갈 수도 있냐? 아니면 6,500 밑으로도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갈 수가 있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전략을 생각해 놓고 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틀리든 맞든 우리가 가이던스를 가지고 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머니케어 뉴스는 이런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사실 6월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가이던스 제시한 대로 다 우리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우리가 그 정도 수익 만들어내면서 가고 이렇게 하락장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6월달 같은 경우도 12개 정도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냈고 7월달도 지금 5번째까지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냈어요. 속도는 느리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과연 어떨까라는 것들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의 문제지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차트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 위로다가 보진 마세요. 아시겠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이 안쪽에서 우리가 플레이를 해야 된다. 커버링이 들어와도 여러분들 구간의 맥스치는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는 과정이 중간 속에서는 뭐겠어요? 상당히 또 여러 가지 교란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나 다양성만큼은 좀 정해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또 트럼프가 또 그런 말을 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뭐 통행료 수수료 관리 뭐 받니 안 받니 그러다가 아 그거는 제가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타코적인 또 모습을 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철저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란하고 전쟁을 하는 이유는 달러의 그죠? 그 기축통화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제 그거 아니고 나서 미국이 전쟁 안 한 적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아유, 결국은 또 그 기축통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지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행위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뭐 종국엔 돈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시장이 들쭉날쭉 움직이겠죠. 언젠간 분명한 건 어떻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고 또 사람들이 만성시국인 시간이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신경도 안 쓰기 시작을 해요. 이제 슬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이 좀 무뎌지기 시작한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견딜 만한 고통이다라고 생각하면 에이, 또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먹는 까마귀 고기다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의 투자 포인트는 뭐예요? 실적이 뭐 크게 변동이 돼서 실적의 모멘텀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서 그걸 위해 때문에 주식 차익 거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저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현대모비스 투자 포인트는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거다라고 보는 포인트는 그냥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실적은 어차피 변동되지 않아 차량 판매가 조금씩 잘 되겠죠. 기장 점유율이 조금씩 늘어나겠죠. 자,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주가를 그건 이미 반영이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구간이 어디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대모비스의 평균가는 그냥 45만 원. 이 기준치가 항상 과거에도 그렇고 뭐 높은 고점에서 움직이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 모멘텀을 받는 게 뭐겠어요? 앞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라든지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부품 공급. 사실 그게 알짜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대차가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구간이 아마 미국 수출을 한참 많이 할 때인데 한 2010년 전후 할 때 차화정 시대 때인데 그 차화정 시대 할 때도 현대모비스 주가가 훨씬 더 상승 여력이 좋았다는 이유는 그만큼 뭡니까? 많은 양의 물량의 부품 공급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 성장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 시대를 갖다가 겪어전, 그러니까 차화정 시대를 갖다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경험을 못 하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시대가 오는 모멘텀 속에선 현대모비스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치를 추정해봐라 라고 생각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이론적인 추정은 가능할 뿐인데 지금보단 훨씬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이 회사가 실적이 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깔고 가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것들만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없어. 특별히 대단한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모멘텀 플레이로 생각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이 동사 주가는 제가 지금 과거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너무 여기 앞단에서 사실은 조금 선반영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건 그 이상에서 움직였던 것들 여기가 다 젠스랑 뭐 이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를 다 털어먹고 나면 일단 기본적인 기대감에 대한 밸류에이션 추정받은 것이 어디냐라고 생각하면 저기 40에서 45만 원 구간 계속 여기를 보고 있는데 지지는 계속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노조도 있고요. 그리고 워낙 2분기, 그리고 자동차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 3분기, 4분기가 뭐예요? 실적적으로 조금 비수기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 투자하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모르나 대부분 할인 판매해야 되고 재고 판매해야 되고 마무리해야 되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전통적으로 그랬어요. 그거는 작년에도 이야기 드렸고 재작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진입하는 구간에서 낮은 구간 형성이 되는데 그럼 나 혼자서 얘가 잘 나갈 거냐? 내 과거처럼 막 주가가 막 많이 빠질 거냐로 생각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보자. 그래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0일 라인 계속 기다려줘야겠죠. 모니터는 할 거예요. 뭐 수급 잡히고 뭐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 중간중간 보이긴 하는데 제 마음엔 드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다만 이런 것들이죠. 이 종목을 갖다 공략을 하겠다라고 결정하시게 되면 적어도 뭐예요? 1년은 보고 하셔야지. 왜? 동종목이 가장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내년도 4월이거든?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 다른 건 쳐다보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투자할 때는 그런 부분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100만 원도 보여요. 그 점은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최근에 보면 이게 조선업이긴 한데 최근 조정도 상당히 많이 받았지만 모멘텀 받을 것들이 상당히 많아. 워낙 또 다양한 먹거리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관심을 또 못 받는 것도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땐 최근에 나온 리포트에 의하면 목표 주가가 97만 원짜리도 나와 있다. 일반 쪽은 대부분 80만 원 이상이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현재 주가는 얼마예요? 한 40만 원 중반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초반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이 목표가 대비 괴리율이 거의 50% 이상 벌어졌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야, 이거 정말 싼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퀘스천 마크 던져 보실 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LNG선 수주부터 선박 뭐 이런 부분 기본으로 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양중 중소형 엔진 이 부분이 어떻게 또 발전될까? 또 부유식 데이터 센터 이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생산되는 뭐 여러 가지 엔진들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부유식 데이터 센터가 만약에 활성화된다, 그러면 저는 그 HD 현대중공업의 가치가 더 한 번 또 뭐라 그럴까요? 현대차가처럼 이렇게 한 번 더 그냥 밸류에이션이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전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뭐 군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쌀 때 매수해 놓고 꿋꿋이 버티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최근에 보면 가장 관심이 가는 조선 종목은 이제 하나오션은 아니고요. 제가 그때 HD 현대중공업이 가격 대비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대비 저렴한 구간에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림 보면서 대부분 내용들은 설명해 드렸으니까 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화면 세워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상선, 해양, 특수선, 뭐 데이터 센터, 엔진, 플로팅 데이터 센터 뭐 다 됩니다. 심지어는 원전 SMR까지 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이던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가이던스가 조금 변경이 됐어요. 데이터가 안 좋은 쪽에서 좋은 쪽으로 바뀐 거냐? 라고 하면 아니요. 그냥 좋았는데 더 좋아지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최근에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원 방송 나오는 것들을 계속해서 저도 리뷰를 하고 있어요. 중간 워낙 조선이 안 좋다 보니까 저도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라든지 또 스피치 내용들은 뉘앙스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나쁜 거냐 좋은 거냐, 나쁘다고 생각하면 가이던스가 변경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자, 지금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선박 수주량 올해 작년보다 훨씬 더 좋다 수주량. 근데 이게 반영이 되는 시점은 조금 뒤로 밀릴 거다라는 것들은 당연하겠죠. 자, 그러나 기존에 나가던 것들이 올해 전반기가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 왜? 작년에 수주받은 내용이 조금 빠졌던 내용들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내년과 내후년은 훨씬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나쁠 거냐? 아니다. 미국에 대한 또 조선업 관련된 부분에서 또 좋은 또 호재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인 줄거리였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은 양호합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충분히 있는 거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이 다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문어발처럼 다리를 5개를 벌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6개구나. 6개를 벌리고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 중에 하나만 들어오면 주가는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야, 올라간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2~3개가 걸린다. 거기다가 AI 데이터 센터까지 만약에 들어온다. 그거는 밸류에이션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리피셔를 작동시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실적 부분은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 상당히 당황스럽죠. 그러면 거의 80만 원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죠? 한 47만 원 뭐 이렇게 되죠. 뭐 며칠 전에 어제 안 좋을 때는 거의 45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냥 반토막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이 나름 의미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3월달 저점도 있고 4월달도 있는데 4월달 매크로 정말 안 좋았잖아요. 두 번째 다시 또 호르무즈 뭐 관련되고 유가가 최고 고점 찍고 막 이럴 때 얘기입니다. 그 이후로다가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쭉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원점으로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제가 군사적 내용을 좀 동원하면 우리는 전투를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원점에서 공략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지금부터 며칠간 모니터링을 잘 해보자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하반기는 그래도 제가 볼 땐 조선에 빛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지금부터 모니터링을 한다. 이 구간은 우리가 공략해야 될 구간은 저는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가요? 예, 전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은 Y시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시킴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에서, 그죠? 노광하고 공정 세정 이런 거 진행하는 것들. 여기 유리기판이 관련되는,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당연히 세정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쪽 관련된 부분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EUV 공정이 진행되면서 좀 더 뭐합니까? 그렇죠. 노광하고 세정 이쪽 부분에서 상당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들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은 적자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상당히 데이터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는 어떻게 꼬라 박았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나중 부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쪽 공정이 진행하다 보면 HBM 이야기는 안 나올 수가 없겠죠. HBM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클리너 과정은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떠나서 그냥 최근에 주가 조정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모양새가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테마하고 엮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여러분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서 좀 모멘텀을 생각해 줄 수가 있겠어요. 자,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2027 CES에서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쌀 때 사두면 이 종목은 스몰캡이긴 하나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는 상당히 좋아졌잖아. 그죠?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였는데도 주가가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좋은 데이터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변하진 않을 거거든요. 계속 괜찮아질 거거든요. 자,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나면 주가는 다시 정상적인 또 시장에서 봐줄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최근에 주가가 여기 전 저점보다 하락을 한 구간이 발생이 됐잖아. 이건 대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윗단에서 막 달려나가고 있는 걸 거래를 할까?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이쪽 아래쪽에 있는 걸 거래를 할까라고 퀘스천 마크를 던져보면 이건 선택적 여지가 상당히 다양해요. 두 개를 다 해야죠. 포트폴리오 담을 때는. 그래서 어쨌든 YC캠 같은 경우도 이런 매력적인 구간에 지금 들어서 있다라는 것들이죠. 중요한 건 계속해서 흑자가 나오는 진행 과정으로 변화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222동평, 지금 241동평에서 아래쪽에 내려와 있어요. 싼 거지. 10,000원이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좀 오르긴 하는데요. 오늘 바로 오르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10,000원 정도 선에서 우리 모니터링 하면서 좀 가야 돼. 지금은 약간 수렴을 좀 해야 돼요. 좀 남아 있어요. 뭐 이게 작은 종목이니까 움직임 폭이 큰 건데 수렴은 조금 더 해야 되는 구간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갭이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사이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여유가 되거나 좀 그러면 조금 뭐 우리가 트레이딩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소주값 버는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트레이딩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SK 스퀘어 가지고 또 수익 만들어 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것들도 하나씩 풀어나가면 됩니다. 저희가 최근에 풀어낸 종목들이 거의 한 7, 8종목 이상 풀어냈죠. 이 안 좋은 장에서 풀어낼 수 있다는 건 아주 훌륭한 또 우리가 케어링을 잘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부 시간에 만나 뵐게요.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